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6차시 함수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에서부터 5차시까지 하면서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거기서 성립된 극한에 대한 성질, 극한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우리는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걸로 이제 문제도 이제 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일단 연속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의 사전적인 의미, 일단 한자로 쓰면 이렇게 생겼어요. 뜻풀이를 하면 이을 연자에 이을 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있는다는 거예요. 이어진다 라고 하는 뜻이죠. 영어로 이제 보면은 continuous function입니다. 계속되는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된다, 이어진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함수, 우리는 그것을 연속함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학에서 함수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러면 안 이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한 0에서부터 한 0.00001까지 했는데 0에서는 0이었다가 1에서는 한 100만 정도 100만 정도 되면은 이거는 뭐 끊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겠지만 인식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어져 있는 함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사이에 0과 100만 사이에 이어진 거 있겠다. 100만이 되든 1000만이 되든 어쨌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는 극단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양에 대해서는 끊어졌다라고는 말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끊어져서 불연속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걸 일단 살펴본 다음에 연속적이지 않는 상황, 이걸로 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의하는 게 합당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똑같은 a에 대해서 그래프가 어떨 때 우리가 불연속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탁 끊어져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끊어져 있는 게 불연속이라 하거든요. 이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에 우극한 이 이렇게 오고 자극한이 이렇게 간다. 맞죠?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이 같지 않을 때 요럴 때 이제 끊어졌구나 라는 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 용어로 극한을 가져온 겁니다. 뭔지 이해되시죠?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 연속적이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극한이라는 이제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A에서의 값이 요 뻥 뚫려가지고 요렇게 이제 비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는 왜 안 이어져 있지? 끊어져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A의 함수값은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해요. 극한값도 이렇게 존재하지만 두 개가 같지 않을 때 왜 끊어져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이제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있는 좌극한값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상황, 그러니까 발산하는 상황, 자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이런 경우 같이 우극한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 이렇게 우극한도 발산하는 상황, 여기서는 특히 또 함수값도 존재하지 않죠. 또 아니면 아예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등등 이렇게 이제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불연속이라고 하고요. 이거 말고 불연속인 상황은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하면 이제 연속을 정의하는데 이제 필요한 상황은 다 나왔다고 보면 될 겁니다. 네, 드라마틱하게 변화해도 우리는 연속이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또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연속이라 하지 않겠다. 불연속이라 하겠다. 이겁니다. 자, 연속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x는 a 한 점에서 함수의 연속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연속이라 하느냐? 함수 fx가 실수 a에 대해서 다음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함수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게 세 가지
다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함수 fx가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다. 즉 함수값 fa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극한값 x가 a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건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필요 충분하기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요 상황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 상황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연속이라는 거고, 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f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극한값이 만약에 무한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발산하는 거니까. 이때는 논외인 겁니다. 알겠죠? 그때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라고 안 해요. 네, 누가 옛날에 물어봐가지고요. 갑자기 기억나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 연속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봤으니까, 그러면 연속, 불연속을 어떻게 판정하는가를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연속과 불연속의 판정 어떻게 하느냐? 일단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1단계, 함수값 fx가 존재하는가? 존재하면 이제 두 번째 2단계를 쳐다보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아니요 해갖고 불연속 하는 겁니다. 어떤 알고리즘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아니요 하면 불연속.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실수값 알파로 같다. 그 다음에 3단계, 그러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냐? 같다 예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연속인 거고요. 아니면 불연속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죠. 정리가 됐죠? 네, 한 점에서 함수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속 함수라고 하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원래 이제 있던 개념이긴 할 거예요. 구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구간은 집합입니다. 예, 집합인데 실수의 부분집합이에요. 실수의 부분집합. 아이고야. 잘못 썼네요. 어쨌든 실수의 부분집합인데 나중에 여기 나오니까 안 적겠습니다. 여기서는 구간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연속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전까지 한 점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속 함수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구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는 나눌 구자에 사이 간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인터벌이라고 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지점과 다른 지점과의 사이, 그 사이를 우리가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수학에서는 어떻게 옮겨오느냐? 실수들의 집합 중에서 두 원소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이거를 우리가 구간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실수 x가 있으면 a와 b 사이에 있는 요 모든 원소들을 갖는 집합, 요 모든 실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이거를 구간이라고 해요. 간단하게는 연결된 실수 집합이라고 합니다. 구간이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연결되어 있는 실수 집합, 실수의 부분 집합, 이거를 우리가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원소를 갖고 오는 데는 일단은 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서 양 끝값을 포함하고 있냐, 포함하고 있지 않냐, 포함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냐, 두 가지 경우, B를 포함하냐, 안 하냐, 두 가지 경우 해가지고 총 4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A와 B를 두 개 다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면서 요 사이에 있는 거를 가져온 집합. 요거를 우리는 표시를 대가로를 써서, 양쪽 대가로를 써서 대가로 A, B 대가로 이렇게 이제 합니다. 우리 이거를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원래라고 하면 요 실수 집합 요거를 갖다 쓰면 되는데 이거 표현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고요. 근데 이걸 말하는 게 대가로 A, B 대가로 이렇게 하는 게 귀찮으니까 말을 하기를 다친구간이라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집합, 연결된 실수집합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닫힌 구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A만 포함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B만 포함이 되어 있는 요 집합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나타내기를 닫혀 있는,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는 쪽을 이렇게 대괄호를 쓰고 포함하지 않고 있는 쪽을 소괄호를 써서 A, B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타내고 이거를 우리는 반닫힌 구간 또는 반열린 구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똑같이 여기에 이제 B를 포함하고 있는 구간은 B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대괄호, 포함되어 있지 않는 A 부분을 소괄호로 써서 이렇게 반열린 구간, 반닫힌 구간, 또는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둘 다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A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B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소괄호, 양쪽 둘 다 소괄호를 써서 나타내요. 그렇게 나타내고 이거를 우리는 이름 붙이기를 열린 구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 연결되어 있는 실수집합은 어떻게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분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표현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뭘 써서?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를 써서 나타냅니다. A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모든 실수를 표현을 하려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A를 포함하면 대괄호 넣고 A 포함하지 않으면 소괄호 넣고 그런 식으로 하고요.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이거 모든 실수, 오른쪽에 있는 모든 실수를 나타낼 때는 포함할 때는 대괄호 써서 이렇게, 포함하지 않을 때는 소괄호를 써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보이듯이 무한대는 실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자, 특히 참고로 보겠습니다. 참고. 특히 실수 전체 집합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함수 이게 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기호를 써서 나타낼 수 있는데 함수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 이거는 구간을 사용해서 정의역을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은 어떻게도 나타내요?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무한대, 차집합 0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나타내도 돼요. 자, 어쨌든 구간은 집합이다. 자, 두 번째. 요 표시 있죠? 소괄호 A, B 소괄호. 요 표시가 사실 점에서도 써요. 그죠? 점에서도 쓰고 구간에서도 씁니다. 열린 구간에서도 쓰는데 이게 요 표시만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이게 점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구간을 나타내는 것인지 헷갈리거든요. 맞죠? 그래서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그랬었어요. 이게 그럼 점을 나타내나 구간 나타내나. 근데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 뭘 나타내는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나타내냐? 만약에 점을 나타내면 요 표시 앞에 점이라고 이제 넣고요. 요 구간을 나타내고 싶으면 요 표시 앞에 구간이라고 나타내요. 따로 언급해서 구분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2022학년도 수능 수학 이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풀라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보려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잘 보이죠? 점을 표시할 때는 앞에 점이라고 해가지고 0,0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 중에서 14번 문제, 10번 문제에서는 점을 나타냈고요. 14번 문제를 보니까 쭉쭉쭉 읽어보니까 열린 구간 이렇게 나타냈죠. 그러니까 구간을 나타내고 싶으면 요 표시 앞에 구간이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점을 나타내고 싶으면 요 표시 앞에 점이라고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요 집합이라고 되어 있길래 만약에 이거를 구간을 나타내서 구간을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간은 집합이다 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속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연속함수란 무엇이냐? 연속함수는요, 함수 fx가 어떤 구간 안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면
fx를 그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구간에서 연속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함수 fx가 어떤 구간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만약에 a 있고 b 있고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점에서 만약에 fx가 연속이다 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 연속이다.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면 실수에 있는 모든 수에 대해서 함수가 연속이다 라고 이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어떤 구간 A, B에서 불연속하는 점이 하나 어디에 있다,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면 그 함수는 A, B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A에서의 우극한은 없잖아요. 맞죠? B에서의 B에서의 A에서의 자극한이 없고 B에서의 우극한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방향 실수를 하네. 그죠? 끝날 때가 되고 있죠, 수업이. 자, 어쨌든 닫힌 구간에서 그럼 연속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정의하느냐? 필요 충분하길 두 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함수 fx가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양 끝값에서는 정의되는 부분만큼만 연속이 되면 됩니다. 즉, A의 우극한과 A 함수값이 같고 그 다음에 B의 자극한과 B 함수값 B랑 같다. 이렇게 이제 되면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요. 정의되는 부분 A의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고 그 다음에 B의 자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면 이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는 겁니다. 참고를 보면 끝점을 포함한 구간, 닫힌 구간과 같이요. 여기 있는 닫힌 구간과 같이 끝점을 포함한 구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A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정의된 함수에서 F가 만약에 끝에서 연속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만 체크하면 된다. 정의되는 만큼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냐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연속함수의 예들입니다. 연속함수 예 보면은 y는 x분의 1 당함수죠. 이거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 무리함수 y는 루트 x 부분은 정의되는 만큼 그죠? 정의가 어디에서 돼요? 여기 있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의되죠. 구간 여기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함수 y는 x-1분의 1 요거는 분모가 0 아닌 곳에서 다 정의되죠. 그래서 구간 여기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미루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그 함수가 정의되는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증명은 대학교에서. 그죠? 유리함수는 사실 정확하게 증명은 이제 대학교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유리함수가 연속인 거는 당함수가 연속이다를 미루어서 증명이 되긴 하는데 정확한 증명은 대학교에서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프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그냥. 네, 오늘은 연속함수, 한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는 거, 그 정의를 알아봤고요. 거기에 있는 그림도 이제 같이 알아두면 좋다 했어요. 불연속이 되는 대표적인 그림들. 요 그림까지 한 요 세 가지 정도는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게 좋고요. 한 점에서 연속이다. 그래 연속 불연속 판정하는 요 과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구간 요 부분은 뭐 이제 정의 부분이니까 맞죠? 정의니까 외워두시면 됩니다. 닫혀있다.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으면 대괄호, 포함하지 않고 있으면 소괄호. 요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연속 함수는 어떻다? 그 구간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면 연속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